장르를 불문하고 매력 넘치는 악역들이 등장해야 주인공들은 더욱 돋보이기 마련입니다. 해리포터 시리즈와 시리즈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엄청나게 많은 사랑을 받게 된 것 또한 우리가 악역이라고 부르는 인물들이 활약을 해줬기 때문인데요. 여러분은 해리포터 시리즈의 최고의 악역이 누구일까요? 라는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실 것 같나요? 아마도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볼드모트라고 생각되는데요. 해리포터 시리즈 전체를 본다면 볼드모트가 가장 많이 언급되고 최고의 악당이라 표현되지만 볼드모트 외에도 해리포터 시리즈에는 많은 악역들이 등장합니다. 오히려 볼드모트보다 더 지독하다고 느껴지는 인물까지 있죠. 따라서 오늘은 볼드모트를 제외하고 시리즈를 더욱 재밌게 만들어주었던 또 다른 악역들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준비해봤습니다. 주인공인 해리포터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리고 끊임없이 괴롭혔던 사람들은 바로 말포이 가문 사람들이 아닐까라고 생각되는데요. 따라서 가장 먼저 소개할 인물이 드레이코 말포이입니다. 드레이코 말포이는 배우 톰 펠튼에 의해 연기되었는데요. 캐스팅 비화에 따르면 드레이코 말포이 역의 톰 펠튼은 론 위즐리 역의 후보로 오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똑똑해 보이는 이미지로 인해 탈락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죠. 톰 펠튼이 연기한 드레이코 말포이는 이 사람 외엔 어떤 배우가 소화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재수없는 부잣집 도련님이라는 캐릭터를 더할 나위 없이 잘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롤링 작가를 포함한 영화 제작진들의 캐스팅 능력에 박수를 보냅니다. 만나기만 하면 으르렁대며 싸우던 드레이코와 해리의 모습과는 상반되게 호그와트 입학 당시에 있었던 첫 만남은 드레이코의 호의적인 인사로 시작되었습니다. 해리는 호그와트 입학 전부터 마법 세계의 유명 인사였기 때문에 자신보다 더 잘 어울리는 친구는 없을 것이라 생각했겠죠. 하지만 해리의 옆에 먼저 자리 잡은 빨간머리 그 녀석 때문에 사이가 틀어지게 되었고, 마침 기숙사도 해리는 그리핀도르, 드레이코는 슬리데린으로 각각 라이벌 기숙사에 배정받으면서 호그와트에 다니는 내내 앙숙으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드레이코의 옆에는 항상 크레이브와 고일이라는 친구들이 함께했는데요. 지식을 상징하는 헤르미온느와 기발함과 재치를 보여주는 론이 함께하는 해리 삼총사와 3대3이라는 구도를 맞추려 했던 것 같지만 그렇습니다. 드레이코가 해리를 항상 괴롭히고 다녔던 이유는 질투심과 열등감에서 비롯된 게 아닐까라고 생각됩니다. 좋은 가문 출신으로 태어나 집 안팎으로 항상 주목받으며 자랐던 드레이코에게 자신보다 더 잘나가고 인기 많은 사람은 눈에 가시처럼 느껴졌겠죠. 심지어 그 옆에는 제일 싫어하는 위즐리 가문 사람이 함께 있기까지 했으니까요. 때문에 교수님들에게 해리 삼총사의 교칙 위반을 고자질해보기도 하고, 아버지를 졸라 최신형 빗자루를 타고 퀴디치에 출전해 보기도 했지만 모든 분야에서 드레이코는 해리에게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아참, 이긴 게 있긴 하네요. 탈모가 좀 빨리 왔어요. 아이고 맙소사. 볼드모트의 부활 후에는 해리와의 라이벌이라는 이미지도 뺏겨버렸고 가끔 얼굴이나 비춰주는 개그 캐릭터 정도가 되어버렸는데요. 하지만 해리포터 시리즈 최고의 유행어를 탄생시킨 장본인이기도 하죠. Shut up, Malfoy. 드레이코가 이토록 이기적이고 욕심 많은 성격을 가지게 된 것은 가정교육의 영향이 컸다고 생각되는데요. 이는 드레이코의 아버지 루시우스 말포이가 등장하면서 더욱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루시우스 말포이는 해리포터와 비밀의 방에서 처음으로 등장했는데요. 드레이코의 첫 등장과 마찬가지로 위즐리 가문 사람을 무시하면서 나타났습니다. Let me see. Red hair, vacant expression. Tattoo. Second-hand book. You must be the Weasleys. 해리와 드레이코가 라이벌로 묘사되듯이 루시우스 말포이는 론의 아버지 아서 위즐리와 앙숙 관계로 묘사됩니다. 만날 때마다 서로 비꼬는 말들을 주고받곤 했다고 하죠. 루시우스 말포이 역의 제이슨 아이작스에게도 캐스팅 비화가 한 가지 있는데요. 처음으로 오디션을 봤던 역할은 질데로이 로커트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작진 측에서는 이후에 다른 대본을 건네주며 한번 읽어보지 않겠냐고 제안했고, 그게 바로 루시우스 말포이 역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제이슨 아이작스는 다른 영화 피터팬에서 호크 선장역을 연기하기로 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2번 연속으로 악역을 맡고 싶지는 않아서 거절할 생각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를 들은 가족들과 친척들이 무조건 루시우스 역을 맡아야 한다고 집요하게 부탁해서 결국 루시우스 말포이 역을 연기하기로 마음먹었다고 합니다. 훗날 제이슨 아이작스 스스로 천만다행이었다고 인터뷰에서 밝히기도 했답니다. 루시우스 말포이 역시 이기적이고 욕심 많은 인물로 묘사되는데요. 말포이 가문이 가진 막대한 재산을 바탕으로 마법 세계에서는 권력층에 속해 있을 뿐만 아니라 호그와트의 이사 중 한 명으로 학교에서도 상당한 영향력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또한 죽음을 먹는 자들에 소속되어 있기도 하지만 과연 볼드모트에 대한 충성심이 뛰어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해리를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까지 몰고 간 장본인이기도 한데요. 이 사건들을 겪은 덕분에 해리는 도비라는 소중한 인연을 얻게 되었습니다. Dobby is free. 결국에 루시우스 말포이는 도비에게 공격당하고 시리우스에게 죽방이 얻어 터지고 지팡이는 볼드모트에게 뺏겨버렸습니다. 남은 건 믿음직한 아들밖에 없었답니다. 하지만 말포이 가문 사람들을 완전한 악역이라고 보기엔 힘든 점은 볼드모트라는 강력한 공포에 굴복하긴 했으나 이것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살아남겠다는 의지에서 비롯된 행동이라는 점인데요. 그들 역시 가족을 사랑할 줄 알고 스승을 존경하는 마음 또한 전혀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해리포터 시리즈의 완결부에서 밝혀진 말포이 가문의 뒷이야기에 따르면 드레이코는 알버스 덤블도어의 죽음 그리고 호그와트의 전투에서 느낀 바가 상당히 많았고 가문에서 오랜 시간 동안 지켜온 순수혈통 우월주의를 버리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드레이코와 결혼한 아스토리아 그린그레스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스콜피우스 말포이는 머글이나 혼혈에 대한 차별의식이 전혀 없이 올바르게 자라게 되었죠. 그리고 호그와트에 입학하게 되어서는 해리포터의 둘째 아들 알버스 세베루스 포터와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스콜피우스에게는 건방지고 재수없는 녀석이라는 단어보다는 오히려 밝은 성격과 책을 좋아한다라는 수식어가 붙게 되었는데요. 따라서 말포이 가문을 더 이상 악역이라 부를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호그와트에는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 교장을 비롯하여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교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도 불친절하거나 성격이 괴팍한 사람들이 섞여 있는데요. 대표적인 인물이 호그와트의 성의 관리를 맡고 있는 아구스 필치입니다. 필치 씨의 주된 업무 내용을 살펴본다면 호그와트 성 청소, 시설 관리는 물론 유령들 쫓아내기, 밤에 안 자는 학생 잡아내기, 장난꾸러기들 혼쭐 내주기 같은 게 있는데요. 의외로 깔끔한 것을 아주 좋아하고 학생들을 괴롭히는 것은 더 좋아한다고 합니다. 필치 씨는 알버스 덤블도어가 교장이 되기 이전을 그리워했다고 하는데요. 덤블도어 교장이 엄청나게 싫어서는 아니고요. 예전에는 관리인들이 학생들을 직접 체벌까지 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론의 아버지인 아서 위즐리는 필치 씨 이전의 관리인 아폴리온 프링글이라는 인물에게 체벌받는 과정에서 생긴 흉터가 아직까지 남아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필치 씨는 수시로 덤블도어 교장에게 체벌을 부활시켜 달라고 청원을 넣었다고도 하는데 덤블도어 교장은 이를 들어줄 리가 없었고 돌로레스 엄브리지가 잠깐 교장을 맡게 되었을 때 허가되긴 했으나 첫 희생양이었던 위즐리 쌍둥이가 사무실에서 도망쳐버렸기 때문에 필치 씨에게 체벌을 받은 학생이 과연 있을지는 의문이네요. 필치 씨가 호그와트 학생들을 그렇게 괴롭혔던 것은 본인이 마법사 부모 사이에서 태어났지만 마법 능력이 없는 사람, 즉 스퀴비이기 때문에 마법사들에게 일종의 열등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필치 씨는 본인이 스퀴비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한 적은 없지만 사무실에서 발견된 초보자용 마법 속성 과정이라는 전단지만 보더라도 이는 사실로 여겨집니다. 또한 필치 씨에게 상당히 콤플렉스인 것도 분명하다고 생각됩니다. 일반적으로 스킵들은 마법사들 사이에서는 무시당하거나 놀림거리가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스스로 마법 세계와 떨어져 머글 세계에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연을 통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필치 씨는 호그와트의 관리인으로 근무하게 되었고 매일매일 마법을 배워나가는 어린 학생들을 지켜봐야만 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부러운 생각도 있을 것이고 반대로 미운 감정도 들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때문에 학생들을 온갖 방법을 동원해 괴롭힌 것이 아니었을까요? 하지만 학생들이 모두 기피하고 싫어하는 필치 씨에게도 하나뿐인 친구가 있었습니다. 바로 필치 씨와 언제나 붙어 다니던 고양이 노리스 부인입니다. 노리스 부인은 누군가의 애니마구스로 의심받을 정도로 똑똑한 고양이인데요. 학교 내에서 불법적인 행동을 하는 학생들을 귀신같이 찾아내서 짜증나는 울음소리를 내곤 했다고 합니다. 덕분에 필치 씨는 노리스 부인의 울음소리만 찾아내더라도 불량 학생들을 찾아낼 수 있었죠. 저도 트리위저드 시합 중 이뤄진 크리스마스 부도회에서 노리스 부인과 즐겁게 춤을 추는 필치 씨를 봤을 때는 차라리 노리스 부인이 정말 마법사가 변신한 것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필치 씨는 학생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더할 나위 없이 악역에 가깝지만 호그와트 성을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겁니다. 호그와트 전투가 끝난 후에 다른 사람들은 서로를 보듬어주고 누군가는 고용담을 떠들기도 할 동안 필치 씨는 빗자루를 들고 일어나 무너진 성을 청소하고 있었답니다. 마법 세계에 혜성처럼 나타난 마법사가 있었습니다. 호그와트를 졸업한 지 10년 만에 베스트셀러 책을 발간한 작가로 이름을 알렸으며 멀린 훈장 3등급 어둠의 마법 방어 리그의 명예회원으로 등록되었을 만큼 뛰어난 업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잘생긴 외모로 마녀 주간지에서는 가장 매력적인 미소상을 5번이나 수상한 이 마법사의 이름은 바로 질데로이 로커트입니다. 국내에서는 질데로이 로커트라 부르고 있지만 사실 그의 이름의 어원으로 사용된 길드라는 단어는 금빛으로 칠하다, 도금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인데요. 때문에 길더로이 로커트라고 읽는 것이 맞는 것이고 영화에서 또한 배우들은 길더로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당시 국내에서는 질데로이라고 번역하게 되면서 우리는 질데로이라고 부르게 되었는데요. 사실 원래 발음은 길더로이에 가깝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롤링 작가가 이만큼 뛰어난 업적을 가진 마법사에게 도금이라는 뜻을 담아 이름을 지어준 이유는 그의 허세 가득한 성격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질데로이 로커트는 먹을 아버지와 마법사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는데요. 누나 2명은 모두 스퀴비였기 때문에 어머니는 자식들 중 유일하게 마법의 재능을 가진 질데로이를 편애하며 키웠고 이는 그의 자만심을 극대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호그와트에서는 레번클로로 분류되었는데요. 그를 가르쳤던 교수들은 질데로이가 평균 이상의 재능 정도는 가지고 있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호그와트에는 질데로이보다 뛰어난 학생들이 상당수 존재했고 집에서는 늘 최고의 대접을 받으며 관심의 대상이었던 질데로이에게 이는 참을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질데로이는 학업보다는 관종에 가까운 행동에 몰두했는데요. 호그와트의 퀴디치 경기장에 본인의 사인을 해놓거나 마치 죽음을 먹는 자들의 표식처럼 자신의 얼굴을 하늘에 비춰보기도 하고 본인에게 직접 발렌타인 선물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무려 800개나요. 때문에 당시 학교 사람들에게 질데로이는 그리 멋진 학생은 아니었는데요. 호그와트를 졸업한 후부터 질데로이 로커트라는 마법사는 명성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곳곳을 여행하며 늑대인간, 벤시, 뱀파이어 등 위험하다고 알려진 마법 생물들과의 싸움에서도 멀쩡히 살아 돌아왔고 그의 경험을 담은 자서전은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기도 했죠. 더군다나 잘생긴 외모로 여성 팬들의 마음까지 사로잡으면서 본인이 추구하던 최고의 인기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직 공부에만 관심 있어 보이던 헤르미온느까지 로커트에게 반해버렸는데요. 그 이유는 로커트가 잘생겼다는 사실보다는 로커트가 발간한 책들이 매우 훌륭했고 실용적인 내용들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라고 헤르미온느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론은 그다지 안 믿어주는 것 같았지만요. 이어서 질데로이 로커트는 덤블도어 교장에 의해 어둠의 마법 방어술 교수로 초빙됩니다. 하지만 로커트 교수가 보여준 것은 하나같이 명성에 걸맞지 않은 형편없는 모습들이었는데요. 위험 생물도 아닌 픽시조차 통제하지 못하고 스네이프 교수에게 상대도 안 되는 결투 실력에 퀴디치 경기 중 다친 해리의 팔을 흐물흐물하게 만들어버리기도 했죠. 현명한 덤블도어 교장이 실수를 했던 걸까요? 사실 로커트 교수를 초청한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은 덤블도어 교장의 계획이었는데요. 덤블도어는 다양한 분야의 마법사들과 친분을 유지하며 교류를 하고 지냈습니다.
그러나 오랜만에 만난 지인들이 자신들이 평생에 걸쳐 일궈낸 업적들을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발견하고 이를 의문을 품고 있던 중 로커트가 쓴 책을 보고 사건의 윤곽을 파악했습니다. 로커트가 어떤 방법으론가 사기를 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따라서 로커트라는 인물에 대한 확실한 조사를 위해 어둠의 마법 방어술 교수 자리를 제안합니다. 로커트는 자신을 가르쳤던 교수들이 아직도 호그와트에 남아있는 것에 탐탁지 않았으나 덤블도어 교장의 해리포터를 교육한다면 자네의 명성은 더욱 올라갈 것이다 라는 말에 혹해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었죠. 이후에는 여러분이 해리포터와 비밀의 방을 통해 보신 바와 같습니다. 로커트 교수가 다룰 수 있는 마법은 오직 한 가지, 기억 마법 뿐이었고 해리 삼총사와 비밀의 방에 대해 조사하던 중 사고로 인해 기억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문고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죠. 기억의 상당 부분을 잃었지만 나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의 책을 출간했다고도 하는데 지드레이 로커트가 여러 마법사들에게 했던 악행들은 처벌받아야 마땅하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이 평범한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으로 인해 거짓말로나마 누군가의 관심을 끊임없이 얻으려 했던 불쌍한 사람이라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소개한 인물들은 악역으로 묘사되긴 하지만 시리즈의 진행을 거치면서 성향이 변화하거나 각자가 가진 어떠한 사연으로 인해 악역이 된 인물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불쌍하거나 귀엽다라고 느껴질 정도죠. 해리포터 시리즈에는 너무나 매력적인 캐릭터들이 많다 보니 이번 영상은 분량 조절에 실패해버렸는데요. 이어질 영상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은 모습으로 이게 악당이다 라는 모습을 보여준 해리포터 시리즈의 진짜 악당들을 소개해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빠르게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도 사랑입니다. Ah!